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키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는 학회 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이제 취약한데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힘없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약회사들의 환경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섣불리 이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거시경제 변수,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와 맞물려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차피 임상 검증 기관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어려운 금융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임상 결과를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9일까지 월드 ADC 2022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에스모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한 3일 정도 앞당겨서 이제 학회를 바꿔서 월드 ADC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대 종양학회 중에 하나인 에스모가 9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NK 맥스,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 HLB 그 발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부터 16일까지가 미국 암 학회인데 여기에서는 매드팩토가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GC3 11월 달에 있는 면역 항암 학회나 아니면 12월 달에 있는 애쉬 미국 혈액 학회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오 이뮨텍,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네오 이뮨텍은 T세포하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T세포 그러면 후천 면역세포인 거죠. NK세포가 먼저 출격을 하고 그 다음에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지상세포에게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항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제 출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T세포가 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T세포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오 이뮨텍이 얘기하는 병사의 일단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 T세포도 전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세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활성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네오 이뮨텍은 인터루킨 7을 투여를 해서 T세포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T세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그런 항암제와 같이 병용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티다 그러면 카티를 좀 더 숫자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네오 이뮨텍에 인터루킨 7을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이제 발상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인터루킨 7과 관련해서 NIT110이라는 미국 임상 2A상 이거는 적응증을 췌장암 그리고 대장암 중에 상당히 까다로운 MSS 대장암의 임상 세부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네오 이뮨텍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NK맥스인데요. NK맥스는 그 슈퍼 NK를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환자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직 이제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의료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되기 이전에 그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8명의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이제 완전 관해 그리고 부분 관해가 나왔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6명 환자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HLB는 표적 세포 치료제인 리보세라닙 그 다음에 중국의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 이 두 개를 병용한 적응증은 간암이고요.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번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세부 데이터를 보고 경쟁 약물과의 그런 그 경쟁력
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레고캠 월드 ADC 서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고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에너2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ADC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빅파마들의 ADC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ADC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레고캠 바이오가 만약에 임상 1상을 요번에 이제 월드 ADC에서 발표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해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그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매드팩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드팩토는 TGF 베타라는 물질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 TGF 베타라는 것은 암세포가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뿜어내는 정보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마구마구 뿌려대는 거죠. 그러면 뿌려댄 이 TGF 베타는 주변에 있는 섬유세포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섬유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럼 이 세포의 기질이 어디로 가서 붙냐면 암세포를 보호하는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기질, 세포의 기질이 대단히 많이 붙어 있어서 우리 T세포라든가 NK세포 등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매드팩토이기 때문에 이 매드팩토하고 세포치료제하고 같이 이제 병용을 하면 매드팩토가 먼저 들어가서 TGF 베타 그 신호를 억제시켜서 암의 환경을 조금 더 유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T세포가 됐건 NK세포가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TGF 베타 관련한 이 매드팩토의 연구 9월 13일부터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암 연구학회의 췌장암 특별 세션에서 포스터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췌장암에 대한 적응증이고요. 그 다음에 벡도서팁하고 그 다음에 폴폭스 병용으로 해서 연구자 임상 1B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데 먼저 그 이번 연도에 그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전체 생존기관 OS를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OS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 매드팩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췌장암, 그 다음에 고륙종, 그 다음에 대장암 임상 3상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C셀입니다. GC셀은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T세포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NK세포는 암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먼저 출격해서 공격하는 이제 세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세포냐 비정상세포냐를 갖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T세포가 놓치는 그런 암세포라든가 바이러스들도 잘 구별해내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좋다. NK세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편대 숙주병이 적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NK세포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종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배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T세포의 유전자 조작하는 것보다 NK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더 어렵구나 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는 메모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기능, 즉 특정 항원에 대한 항원을 기억을 하고 오랫동안 남아서 항원, 즉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NK세포는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 주기가 좀 짧은 단점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NK세포를 만드는 GC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GC셀은 제대열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탯줄에서 추출한 NK세포를 증식시키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동종률의 다른 사람의 세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포로부터 만든 동종 제대열률의 NK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임상명은 AB101입니다. 그래서 AB101의 임상 1, 2상이 언제 끝나냐면 내년 말에 끝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올해 11월 아니면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의 중간 단계 처음 데이터를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회사의 펀더멘탈은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를 잘 만들어냄으로써 현재와 같은 어려운 금융위기, 즉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게 전공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있는 특히 9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임상 학회에서의 결과 발표를 잘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